네, 안녕하십니까. 백세인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그 세 번째 시간 홍삼, 백수호, 오메가3 크릴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자, 홍삼이란 건 뭐냐면요. 땅에서 캐어낸 다음에 말리지 않은 상태를 바로 인삼이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파낙스 진생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 수삼이라고도 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수삼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증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찌든지 해서 익혀서 말린 거, 그것을 바로 홍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분이 함량이 14% 이하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2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삼을 만들면 홍삼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 같은 물질들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은요, 2015년 기준으로 생료활성 기능 2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기능성 등급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생리활성 기능 1, 2, 3등급이 그 아래에 있는데 그 2등급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능성으로 승인을 받았느냐? 네 가지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마지막으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확실히 도움을 준다는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2등급의 개념이거든요. 참고로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면역력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면역력이란 말은 의학적인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면역이란 말은 있지만 면역력은 따로 없습니다. 이 면역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면역력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걸 면역력을 높이면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런 면역력의 개념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면역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면역력이라는 개념은 따로 없다. 다만 면역 상태를 강화하는 것, 면역이 높아진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면역 상태가 너무 강화된 상태에서는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쇼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란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역 상태가 아주 높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홍삼이 이러한 면역과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고 등급을 받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능성 등급들은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 그리고 임상시험이 있긴 하지만 일부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소규모 임상시험만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이 등급이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가장 생산액과 판매액이 높은 상태로 되어 있죠. 참고로 2013년도에 국제학술지에 우리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홍삼 효능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약 30편이 검색이 되어 있는데요. 홍삼이 기능이 대상이 되는 질병들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운동 능력, 인지 기능, 삶의 질, 수면, 발기부전, 심지어 암, 당뇨, 탈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편이 이렇게 많은 대상을 다뤘다는 의미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는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질적 수준이 높은 무작위 임상시험이나 추적 관찰 등의 측면에서 질적 수준이 낮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결론을 내릴 정도의 충분한 연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홍삼은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홍삼은 우리 것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판매해야 되는데 왜 자꾸 효과 없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의학적 근거가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이 홍삼이 어떤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다고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사람들 전해 내려오는 그 카더라라는 혹은 본인의 위약 효과, 개인의 경험만을 근거로 홍삼의 기능성을 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2016년도에 홍삼이 과연 피로 감소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 12편을 종합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메타 분석이니까 대부분 메타 분석이 제 연구 논문의 방법입니다. 그 결과 피로 감소에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체력 증진, 체력 향상에는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는 거로 나왔어요. 문제는 피로 감소가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기껏해야 4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4편의 적은 임상 시험인데다가 연구 대상자 수도 수십 명 단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체력 증진이나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피로 감소 부분도 아주 충분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수호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백수호란 게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덩이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모양이 비슷한 게 이엽우피소란 게 있었습니다. 예전 한의학 그 책에는 간이나 신장, 뼈, 근육에 좋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죠. 또 머리도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져 내려오고요. 주로 또 이제 갱년기 증상 완화 이쪽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2010년에는 식약처에서 이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을 갱년기 증상 완화, 갱년기 증상 개선으로 생리활성 기능 2등급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등급을 인정받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2010년에 인정받기 전에 나온 논문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7년 전인 2003년에 한국생물공학회지에 4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입니다. 480명이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 연구 대상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4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구는 가짜 약을 복용시키고요, 한쪽 구는 보십시오, 백수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단, 당귀와 같은 한약재, 그리고 심지어 비타민까지 이 안에 넣은 복합 추출물을 복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폐경 증상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호전이 됐는지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가짜 약을 먹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이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 복용군이 폐경 증상 호전이 3배나 좋았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등급 인정을 받은 이후에 2년이 지난 2012년에 국제학술지인 파이토세라피에 64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역시 백수호 등 혼합물 복용군에서 폐경기 증상이 완화됐다는 긍정적인 결론이었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두 논문 다 백수호를 제조하는 제조 및 판매사 대표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는 48명 그리고 64명으로 효과를 판정하기에는 수십 명 수준으로 연구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수호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속단, 당귀와 같은 한약재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비타민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폐경기 증상 완화가 백수호 때문인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성 등급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수호가 효과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백수호 등이 과연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인 비교 임상시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하고요. 입증되기 전까지는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메가3와 크릴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요. 북극 그린랜드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적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란 건 특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유발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가 에스키모인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바다 표범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오메가3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20만 명 이상 사망하는데 이 중에 약 30% 가까이는 암으로 사망하고요. 2위, 3위, 4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심장, 관상동맥 질환과 뇌경색, 뇌졸중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일 정도로 심혈관 질환은 사망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된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은요, 이름이 왜 오메가3가 되었냐? 그거는 화학 구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탄소가 여러 개 결합이 되어 있고 이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결합 중에 이중결합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여졌고, 그리고 이 이중결합이 시작되는 탄소 번호가 3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6번부터 시작되면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불렸던 거죠.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 중에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ALA가 있고요, EPA, DHA가 있죠. 우리가 또 많이 이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것은 바로 EPA, DHA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생선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등푸른 생선에 이 오메가3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험실 연구나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지방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인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부정맥도 좋게 해주고 죽상혈전이라고 해서 동맥경화 일으키는 혈전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혈액 내에 있는 기름 성분 중에 대표적인 중성지방 이 수치도 떨어뜨려주고요, 혈관도 확장해 줌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도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고요. 자, 이러던 와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 과연 평소에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차이가 있나 봤더니 진짜로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 임상시험을 해보자.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가짜 약을 투여하고 한쪽은 진짜 약을 투여하는데 1999년에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2007년도에 일본에서요,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심근경색 환자 혹은 고지혈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보다 심혈관이 적었다는 게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지금도 오메가3는 진료 지침에
고지혈증 치료에 혹은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바로 10년 전에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쪽 군에는 위약, 플라시보를 주는 게 좋은데 이 두 그룹 다 플라시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백 개 전국에 있는 개인원의 환자들을 모아서 연구자로 공동연구자가 그 병원의 원장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어떤 플라시보, 위약을 투여하는 그런 연구 방법 대신에 한쪽 그룹은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한쪽 그룹은 오메가3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약을 사용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에 참여한 그 개인원 원장입니다. 내 환자가 오메가3를 먹지 않는 환자였어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이 환자는 오메가3를 내가 처방하지 않은 그쪽 군에 속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더 심장 검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빈도가 많을수록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심장병 진단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런 게 모이다 보면 오메가3를 먹지 않은 군에서 심장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연구 결과는 반대로 오메가3를 먹었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적었다고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나온 여러 임상시험들, 지금 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나온 임상시험보다는 대상자 수가 조금 적지만은 그런 연구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미국의 유명한 의학학술지에 메타분석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4편의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위약까지 사용한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만 메타분석을 해보니까 예상하셨죠? 네. 안타깝게도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에 이 논문은 좀 센세이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선으로부터 추출한 굉장히 중요한 보충제로 다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CNN, 타임즈에 제 논문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주제는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고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크릴 오일, 요즘 뜨고 있는 거죠. 이 크릴 오일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크릴 오일에는 오메가3가 주요 성분이고요. 이것 외에도 인지질이나 아스타잔틴이란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크릴 오일 자체는 식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으로 승인을 아직까지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크릴 오일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못 선전이 돼 있다는 것이죠. 실제 과연 그러면 오메가3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냐? 제가 2017년도에 유럽 국제학술지에 기존에 나온 임상시험 58편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고중성 지방, 즉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미비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제가 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7년에는 7편의 임상시험을 메타분석을 해보니까 크릴 오일 복용군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mg/dL 정도 떨어졌고요. 중성지방도 14mg/dL가 떨어졌습니다. 즉 이 논문 결과로 표면적으로 보면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크릴 오일 복용군이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편을 종합했는데도 600여 명밖에 되지 않고요. 문제는 크릴 오일을 복용하고 12주 이상 복용했을 때만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한 3개월 이상 동안 먹었는데 겨우 14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걸 효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중성지방 높은 사람들은요 150 미만이 정상인데 보통 400, 50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권유합니다.
근데 400, 500 이상 안 되고 300, 400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족발을 그 전날 검사 전에 많이 먹었거나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패스트푸드를 일시적으로 많이 먹은 거는 그 다음날 확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주일 동안 그런 음식들을 자제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검사하면요, 300이었던 사람이 200으로 뚝, 일주일 만에도 1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즉 중성지방은 음식 요인 그리고 술 이런 것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데, 크릴 오일을 3개월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도 14mg, 14 정도 떨어졌다는 거, 이건 임상적으로 별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크릴 오일은 일반 생선 오일과 비교해서 흡수도 잘 되고 복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그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음주, 비만, 음식 조절을 통해서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나 크릴 오일 먹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 어떻게 섭취해야 하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만 섭취하면 됩니다. 한 번 먹을 때 이 손바닥 크기 정도가 100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의 양이면 일주일에 2번만 먹으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음식으로 섭취하기 바랍니다. 요약한다면요, 홍삼, 백수호,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크릴 오일은 특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먹고 운동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또 흥미로운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인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강연 주제도 건강기능식품 중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먹어보고 제일 관심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바로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